안녕하세요. 오일러TV 코딩의 마법사 오일러입니다. 오늘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변수의 이름을 5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5개의 변수가 아니고 100개 또는 1000개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변수의 이름을 하나하나 만들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배열이란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들의 모임입니다. 배열의 선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열에 자료형이 오고 다음으로 배열의 이름 그리고 배열의 길이를 대괄호 안에 적어줍니다. 숫자 10은 정수형 변수가 10개 선언된 것을 의미하고 변수의 이름은 A0, A1, A2 그리고 A9로 모두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들을 배열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의 숫자는 배열의 인덱스 또는 첨자라고 합니다. A0에서 0은 배열 A의 0번 인덱스, A1에서 1은 배열 A의 1번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실수는 배열의 길이를 A10으로 선언했을 때 배열의 요소가 A1, A2, A3 그리고 A10으로 10개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배열의 길이가 A10으로 선언된 배열의 요소는 A0, A1, A2 그리고 A9까지 10개가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형 배열 A를 선언하고 배열의 길이를 5로 하였습니다. 배열 A는 차례대로 A0의 요소는 1로, A1의 요소는 2, A2의 요소는 3, A3의 요소는 4, A4의 요소는 5로 초기화됩니다. 정수형 배열 B를 선언하고 길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초기화 데이터가 5개이므로 자동으로 배열 B의 길이를 5로 할당하고 배열의 각 요소에 초기화됩니다. 이렇게 배열의 길이를 지정하지 않고 값을 초기화하는 것은 배열을 처음에 선언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배열을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배열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 안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의 요소에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연산하거나 출력하게 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과값이 발생된다면 배열의 초기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형 배열 D를 선언하고 배열의 길이를 5로 하였습니다. 모든 배열의 요소 D0, D1, D2, D3, D4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됩니다. 정수형 배열 E를 선언하고 배열의 길이를 5로 하였습니다. 이 0의 요소는 1로, 이 1의 요소는 2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열의 요소 22, 23, 24는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이렇게 배열의 길이보다 초기화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는 처음 초기화 값을 제외한 나머지 배열의 요소들의 값은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만일 할당된 배열의 길이보다 초기화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다면 컴파일러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열의 길이를 늘리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길이가 10인 정수형 1차원 배열 A를 선언하였고 배열의 요소 A0의 값으로 10을, A1의 값으로 20을, 계속해서 A9의 값으로 100을 초기화하였습니다. 순환문이
0부터 9까지 회전하면서 배열 A의 첫 번째 요소 A0부터 마지막 요소 A9까지의 값을 한 개의 공백으로 분리하여 첫째 줄에 출력합니다. 문제에서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는 한 개의 양의 정수 n과 그리고 n개의 데이터가 각 줄에 주어집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배열에 입력받아 한 개의 공백으로 분리하여 첫째 줄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정수형 변수 n을 선언합니다. 문제에서 데이터의 개수는 최대 100개까지 주어질 수 있으므로 100개의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열의 길이를 100으로 할당하여 정수형 배열 A를 선언합니다. 입력의 첫째 줄에서 데이터의 개수를 변수 n에 입력받습니다. 다음으로 포문이 0부터 n-1까지 회전하면서 입력으로 주어지는 n개의 정수를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차례로 입력받습니다. 배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포문이 0부터 n-1까지 회전하여 배열 A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의 값을 한 개의 공백으로 분리하여 출력의 첫째 줄에 출력합니다. 만일 입력으로 주어지는 데이터가 각 줄에 주어지지 않고 아래와 같이 한 개의 공백으로 분리되어 한 줄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캔F문의 서식 문자 %d와 %lf는 공백, 탭, 엔터를 입력받지 않고 건너뛰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이 이렇게 한 줄로 주어져도 입력이 각 줄에 주어지는 방법과 똑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도 정상적으로 입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10, 20, 30, 40, 50과 같이 한 개의 공백으로 분리되어 주어지는 경우 초보자들은 가끔 아래와 같이 서식 문자 뒤에 한 칸의 공백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d는 공백을 건너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공백이 없거나 공백이 앞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공백이 뒤에 있다면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받고 나서 CPU는 뭔가 입력받을 데이터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입력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스캔F문의 서식 문자 다음에 공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대문자 n으로 주어졌지만 프로그램 작성 시 변수명은 소문자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변수명은 소문자로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원의 마무리인 연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풀어보시고 정답은 해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딩 마법사 CNC 뿔뿔 스톤 버전 30장 1차원 배열의 시프트와 배열의 담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 즐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